여러분 축구계 인바디 바로 사커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추어 동호인들 사이에서 사커비가 이제 착용하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구에도 데이터가 필요한데 아마추어 축구에도 이제는 데이터 시대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사커비를 사용하면 왠지 멋스러운 느낌이 나고 그럼요. 전문가적인 느낌을 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구를 즐기는 사람들의 필수품 사커비입니다. 축구를 즐기는 새로운 기준 사커비. 자 여러분, 그리고 드래곤볼 아시죠? 네. 드래곤볼 이 초창기에 보면 뭐 끼고 있습니까? 스카우터가 있어요. 스카우터 차고 있죠. 바로 사커비가 축구계 스카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데이터까지 사커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닉네임을 물어보고 상대방의 축구력까지 알 수 있는 사커비입니다. 축구계 인바디 사커비. 저희가 사실 오늘 첫 번째 이슈 토크로 정한 주제가 이 월드컵을 앞두고 너무나 지금 안타까운 부상을 당한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챔스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 어깨와 손흥민 선수의 얼굴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이제 수술을 받고 또 이제 회복을 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일단 너무나 안타깝고 손흥민 선수 수술 잘 받고 빨리 좀 쾌유하시기를 바라겠는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말 초이상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이제 저희 방송이 릴리즈 될 때쯤이면 수술이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5일에 지금, 방송이 나가니까 저희가. 그렇죠. 네. 4일에 수술을 받는다. 그러니까 조금 더 땡겨서 빠르게 수술을 받는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손흥민 선수 수술이 잘 끝나 있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손흥민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벤투 감독이 엔트리에서 제외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데려간다고 보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궁극적인 문제는 역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불편하지 않은 상태로서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컨디션이 될까,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고, 그래서 엊그제부터 전화를 저도 무진장 받았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그쵸, 이제 진짜. 손흥민 선수 없을 때를 가정해서 네. 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좋은 컨디션이 아니거나 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제 생각에는 벤투 감독이 자신의 기본 틀 자체를 바꿀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제 6월 브라질과의 첫 번째 평가전 이후부터 벤투 감독이 전체적으로는 4-2-3-1 내지는 4-4-1-1 내지는 4-4-2 계열의 포메이션들을 주력으로 쭉 사용해 왔거든요. 네. 6월 3경기 그리고 이제 9월에 있었던 평가전들까지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만약에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네. 손흥민 선수 없는 라인업을 구성해봐라 하면은, 제가 이제 기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 뭐 조규성 선수나 황의조 선수가 일단 중앙 톱으로 가고 네. 왼쪽에는 황희찬 선수가 요즘 계속 들어왔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를 계속 센트럴 소니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왼쪽에 황희찬이 들어왔고, 오른쪽에는 그럴 때 이제 이재성 선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럼 황의조나 조규성과 더불어서 중앙에서 뛸 선수가 누구냐라는 물음에 저는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선수가 좀 유력해지지 않겠나.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를 아마 벤투 감독은 기본적으로 조커 자원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 기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우영 선수가 아마 그 자리를 맡아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전술적 틀이나 시스템 자체는 손흥민 선수가 서로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 하더라도 벤투 감독이 그렇게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는 생각은 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저는 월드컵에서 지금 물론 이건 의학적 진단이 나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수술이 일단 잘 끝나고 이제 담당의의 의학적 이제 발표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저는 엔트리에 포함 안 되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일단 이제 카타르로는 가게 될 거고, 카타르에서도 제 생각에는 1분도 안 뛰는 상황을 상상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상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 물론 선수의 보호가 또 최우선 아닙니까? 그럼요. 예. 우리가 뭐 성적도 성적이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월드컵 기간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빠르게 돌아올 수 있다면 뭐 보호 마스크 같은 것을 착용하고라도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그라운드에서
못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그래도 주전으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좀 다른 역할, 뭐 조커를 수행한다던가. 네, 그리고 손흥민 뭐 선수가 그렇게. 우리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우리 캡틴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카타르에 같이 가서 우리 선수들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그래도 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첫 경기부터 제대로 뛸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첫 제가 경기- 그게 네.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분한테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물어보셨더니 네네. 손흥민 때문에 그러시구나 하더니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 네 군데 골절이다 뭐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럼 이제 조각을 맞춰서 이제 고정을 시키게 되고 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이제 겁나는 거는 뛰잖아요. 뛰면 이제 당연히 흔들리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게 이제 벗어나면 안 되고 또 통증이 생길 수가 있대요. 뛰면서.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 여기가 상당히 밀착을 해서 여기가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최대한 네. 고정되는 그런 게 중요하고 당연히 이제 그러면은 몸싸움을 이제 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네, 피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어떤 재질일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약간의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네. 고정을 딱 시켜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건데 뛰면 땀이 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또 그게 흘러내리고 약간 그렇게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또 밀착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피부상으로도 그렇고 이제 본인이 되게 거북함을 또 느낄 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김태형 감독이 2002년에 네, 뛰었을 때 네, 타이거 마스크 네. 막 쓰고 뛰었을 때 그때는 무슨 부상이었죠? 그 김태형 감독. 코뼈죠. 코뼈죠. 네. 비에리한테 어, 맞아서 네. 코뼈 부러진 거였죠. 맞지.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플라스틱 안에 들어간지 모르면 겉으로는 약간 뭔가 이렇게 좀 푹신한 듯한 예, 좀 완충제 같은 네네.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마스크였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본인의 의지가 아무래도 굉장할 텐데 뛰려는 이번 의지가. 월드컵을 제대로 못 뛰게 된다면 그것은 손흥민 선수에게도 그렇죠. 엄청난 그- 개인적 좌절이 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뛰려고는 할 텐데 지금 형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뛰는 상태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네, 그게 문제인 거죠. 야, 근데 이게 우리 한국 대표팀의 어떤 성적 네. 그리고 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활약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 이게 또 큰 돈이 움직이는 이벤트잖아요. 그렇죠. 특히 중계권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방송 3사가 샀는데 그렇죠. 특히 한 의원님은 직접 몸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이게 방송사들이 느끼는 어떤 그 위기와 절망감이 좀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일진 중계진이 아니므로 네, 그 대한민국 경기에 투입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예, 그래도 중계팀의 일원이고 예, 예. 또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대한민국 이제 방송단의 일원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을 하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어떠한 그런 어떤 재정적이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은 선수 건강, 선수 그럼요. 보호가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안 되는데 뛰게끔 하는 거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이 끝난 다음에 저희 방송 끝날 때쯤, 저희 방송 나갈 때쯤에는 아마 나와 있겠지만 전문의의 소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이 잘 돼서 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회복 기간이면은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분명히 이제 곧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11월에 개최된다는 게 확정이 되면서부터 네. 사실 일부 그 예지력을 좀 갖춘 평론가들이 해외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부상자 없이 깔끔한 스쿼드를 갖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유럽 리그가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1월에 그 빠지는 일정들 11월 12월에 지금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벌충하기 위해서 유럽 리그가 다른 때보다 엄청나게 힘들게 달려왔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딴 때보다 리그 시작을 일찍 했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예를 들어 뭐 한국에 와서 토트넘 내한 경기 하고 나서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시즌이 시작이 됐던 그렇네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6월에 A 매치를 무려 4경기씩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그것도 조금 이례적인 거였거든요. 그런데 6월에 A 매치 그렇게 하고 딴 때보다 여름 휴식 짧았고 리그 일찍 시작했는데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 같은 데 나가는 팀들 있지 않습니까? 네. 챔피언스 리그도요. 원래는 6경기 조별 리그가 통상적으로는 12월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새벽으로 다 끝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달을 땡긴 거예요. 일정상 좀 무리하게도 네. 진행을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유럽 무대 나가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말 경기, 주중 경기, 주말 경기, 맞아요. 주중 경기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장기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1월에 하는 정말 이례적인 역사상 최초의 그런 월드컵을 하면서 더더욱 다른 대회 때들보다 엄청나게 지금 부상자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황선홍 감독이 아이고, 네, 네.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중국과의 경기였는데 이때 이제 상대 골키퍼에 의해서 부상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동국 선수가 이것도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2006년도 독일 월드컵 앞두고 K리그 경기에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었죠. 또 김진수 선수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28인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 부상으로 결국 승선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두 월드컵 번이었죠? 비운의 사나이죠. 맞아요. 네, 네. 2014년과 18년 계속 그러니까요. 그랬었고 황선홍 감독 같은 경우에 저 부상이 6월 달에 있었던 부상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월드컵 직전인데 코앞에 두고. 황선홍 선수 당시 선수는 그런데 월드컵 엔트리에 포함이 됐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를 갔습니다. 하지만 그라운드를 뭐 1분도 밟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결국 운명이 됐었고요. 네. 이동국 선수가 저때 사실 그 2006년에 아드보카트 감독 때는 정말 중용이 되는 선수였거든요. 맞았죠. 그리고 네, 우리 그렇죠. 대표팀 뭐 에이스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저 좋은 시기를 이동국 선수는 놓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예. 이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부상 이렇게 당하셔가지고 당시에. 근데 그때 여론 중에 하나가 왜 중국이랑 친선전을 잡느냐. 중국이 거칠게 축구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를 월드컵 그래요. 앞두고 왜 그렇게 잡았냐 막 이런 얘기도 그 얘기는 사실은 있었고. 지금까지도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우리가 근데 그 사례 이후에 약간 조금 이제 의식이 좀 달라진 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월드컵 직전의 평가전들을 어떤 팀하고 잡아야 그래도 가장 효율적이냐. 네. 물론 우리가 항상 원하는 팀들과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잡았던 건 아니지만 이 황선홍 선수의 이 안타까운 부상 이후에 사실은 평가전 상대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다음부터는 더 신중해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가 유로 2020을 앞두고 챔스 결승에서 코랑 안화 부상을 당했었는데 19일 뒤였던 부상당하고 19일 뒤였던 나왔잖아요. 유로 네. 2020에 출전을 해서 개막전에는 이제 불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때 이제 벨기에가 또 8강까지 올라가는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좀 극적으로 합류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의원님. 예. 우리나라 사례가 가장 괄목할 만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그렇죠. 이영표 선수. 그쵸. 네, 네. 이영표 선수가 사실은 역시 6월 달에 부상을 당해서 월드컵 앞두고 한 사흘 전인가 뭐 그 정도 부상이었을 거예요. 차두리 선수랑 부딪혀가지고 네, 그때 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그랬죠. 네, 연습하다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정식 경기도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영표 선수가 그 부상을 당했을 때 이제 나온 의학적 소견이 적어도 한 3주? 네. 그러니까 월드컵 기간은 그냥 날리는 그런 기간이 나왔었어요. 그 안에 뛰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영표의 월드컵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캠프 내부에서도 판단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영표 선수가 포르투갈전에 막 어시스트하고 막 맞아요. 그랬잖아요. 네. 전혀 다친 선수처럼 안 보였잖아요, 네. 진짜. 회장 유도하고 뭐. 그러니까요. 포르투갈전 맞아요. 어시스트, 이탈리아전에서 또 그러니까요. 어시스트. 네.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정말 그 의학적 소견보다 훨씬 빠르게 복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기적이었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앞두고 역시 손흥민 선수가 좀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인 회복력을 보여주기를 또 기대하고 있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게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그러니까 또 요즘 기자분들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없으면은 어떤 거예요? 아니 상상이 안 그러면은 되죠, 지금 진짜. 네. 어떻게 보면 뭐 질문이 너무도 당연하지만 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일단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일단 우리의 상대 팀들은 네. 뭐 굉장한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상대 팀들은 전술적 제약이 많이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라인 높이 끌어올리면 손흥민의 전매 특허가 뭐죠? 뒷공간 빠른 네, 돌파 맞아요. 아닙니까? 네. 네, 그걸 뒷공간 돌파와 양발 슈팅력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의 최대의 트레이드 그럼요. 마크이자 무기 아니에요. 결정까지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라인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도 다른 팀들은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렇다면 역시 공격 전술을 펼치기에는 반드시 그 제약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분명히 2명 정도의 선수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손흥민에게 그렇게 또 상대 선수가 많이 몰리면 반대편 공간은 우리가 비교적 또 용이하게 네. 열어낼 수가 있거든요. 수비를 끌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흥민 선수는 우리 상대하는 세 나라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선수 어떤 선수고 어떤 식의 플레이가 무섭고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에게 가하는 그들의 압박과 마크가 사실은 우리 다른 동료 선수들에게 그렇죠. 공간을 열어줄 확률이 높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팀들은 이제 부담을 한결 덜게 되죠. 만약에 네.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못 뛴다면.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상대 팀들이 느낄 부담감 저하와 자유로운 전술의 운용이 한결 용이해지지 않겠는가.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못 뛴다면 가장 큰 문제죠.